안녕하세요. 선한사주입니다. 예, 오늘은 겁제의 어마어마한 흉포라는 제목으로 수업을 해볼 텐데요. 겁제는 나와 같은 오행을 가졌지만 양이 서로 다른 성분을 겁제라고 한답니다. 가령 제가 간목일주라고 한다면 을목이 저의 겁제가 되겠지요. 이 겁제라는 용어는 재는 재물 아니면 여자를 가리키고요. 겁은 겁탈하는 거예요. 빼앗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겁제는 나의 재물이나 나의 여자를 빼앗는 성분도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견보다도 겁제는 훨씬 더 흉포가 심하죠. 그러니까 나에게 만약에 재물이 100만 원이 들어온다면 비견은 50대 50으로 나눠서 가질 수 있는 성분이지만 겁제는 70%를 가져가고 나에게 30%만 줄 수 있는 아주 어마어마한 그런 흉포를 부릴 수 있는 그런 십성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 겁제를 가지면 사주가 얼마나 힘들어지고 얼마나 그 삶에 있어서 큰 고난을 맞이할 수 있는지를 사주 해석을 통해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사회궁에 겁제가 있잖아요. 이렇게 사회궁에 겁제가 있는 경우는 둘 중에 하나예요. 여기에 겁제가 있으면 여기는 이제 부모궁도 되고요. 일단 부모가 겁제일 수도 있어요. 한마디로 벌면은 나의 생활비를 50%를 보내야 되는 부모님을 뒀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여기를 사회궁으로 그냥 본다면 같이 일하는 동료분들이 내가 100만 원을 받을 것이 있다면 이 앞에서 딱딱 70만 원을 가져가고 나에게 30만 원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간과 겁제가 이렇게 사회궁에 붙어 있을 때는 이렇게 이 기준으로 반으로 이렇게 딱 나눠서 보시면은 해석하기가 되게 쉬워요. 이쪽은 나의 영역이고요. 이쪽은 겁제의 영역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겁제는 정제를 가졌어요. 그쵸? 그리고 겁제가 사는 세상은 상관경관하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겁제는 결국 상관경관하는 세상에 산다는 거는 이분이 몸담고 있는 사회의 어떤 그런 업종 자체가 상관경관 업종일 가능성이 많아요. 상관경관의 업종은 약간 불법이나 탈법이 포함된 업종이라는 거지요. 네. 사회궁이 그렇죠? 그래서 정상적인 어떤 세금이나 뭐 그런 것들이 많이 탈세되거나 아니면 불법이 많이 동원될 수 있는 그런 업종에 근무할 가능성이 높답니다. 근데 일단은 이제 겁제가 있게 되면 가장 불리한 게 겁제가 이제 일단 여기 이 임수는 사실은 겁제의 돈이기도 하지만 나의 돈이기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겁제는요, 이 정제가 이 무토에서 그냥 무토로 쏙 가버리고 나한테 오는 거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 정제인데도 불구하고 내 정제가 이 무토가 먹어버렸어요. 그죠? 이렇게 가운데서 얘가 먹어버리면 나한테 올 게 없는 거죠. 그쵸? 그리고 겁제는 재정 상태도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나보다 지금 상황이 훨씬 더 나은 거죠. 재정 상태도 좋고 돈도 가진 상태고 탈법도 아주 잘하는 그쪽 업종에서 보면 아주 유리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본인은 밑에 편관과 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본인은 재생살 팔자라는 거예요. 이 재생살 팔자라는 거는 결국
돈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그런 삶을 사는 살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곧 나에게 살로 다가오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일간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공은 항상 돈으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고 그게 나에게는 가장 큰 고통으로 다가오는 인생을 살 수 있고요. 또 겁재는 이렇게 돈도 가지고 이런 탈법성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이 정관, 이 주인공 기토일주는 이 정관하고 합했잖아요. 이분은 탈법과 불법은 못하는 분이에요. 그냥 정관이니까 고지고대로 하는 거예요. 법대로. 그러다 보니까 이 상관경관, 막 상관경관 사회에서 이 기토일주가 버텨내기가 쉬운 구조가 아니죠. 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특히 상관경관의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럴 경우에는 이 기토는 자신이 합한 이 정관을 무기로 사용하는 그런 업종을 바꾸셔야만 이 겁재로부터의 흉포에서 벗어날 수 있고요. 자기만의 특기인 정관을 꼭 살려야 된답니다. 많이 불리하죠? 제가 와도 불리하고, 일단 뭐든지 수가 올 때마다 무토는 많은 양의 수량도 다 여기에 흡수할 수 있잖아요. 많은 양의 돈도 다 여기 흡수할 수 있는데, 기토는 이미 젖어 있는 흙이잖아요. 이미 젖어 있는 흙에 이 돈인 수가 들어가 봤자 얼마나 더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돈 버는 능력도 사실은 무토가 훨씬 더 겁재가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분의 또 대운도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어렸을 때 기유대운을 걸었어요. 이분이 지금 몇 대운인지요? 10대운씩 그러시네요. 10대운, 20대운, 30대운, 40대운, 50대운, 60대운, 70, 80, 90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어렸을 때 일단은 밑에가 유금이 왔으니까 식신제살이 됐죠. 어렸을 때는 괜찮은 유아기를 보냈다고 볼 수 있어요. 식신제살이 되어 있잖아요. 살로부터 보호가 됐어요. 그리고 친구들과 아주 건강하게 잘 뛰어놀았겠죠? 식신제살하면서. 그리고 이때는 묘술합 화가 됐네요. 이분은 굉장히 신약한 분이시죠? 관이 이렇게 3개나 있으시죠? 이렇게 목이 3개나 있어요. 극신약이에요. 극신약인 상태에서 이 술토가 묘와 합쳐져서 없는 이 화성분을 만들어내서, 이 화성분은 이 기토일주에게는 인성성분이잖아요. 본인의 힘을 키워주는 성분으로 바뀌었어요. 이때도 괜찮았겠죠. 네, 이때도 괜찮았을 테고요. 그 다음에 경금. 경금은 기토 입장에서 보면은 상관이지요. 그쵸? 그러면 결국 이때는 상관, 경관에 어떤 일이 벌어졌겠네요. 20대에 상관, 경관에 일이 벌어졌다면 20대에 뭔가 그 약간 불법적인 그런 부분에 잠깐 몸을 담궜거나 아니면 거기에 연루가 잠깐 됐을 가능성도 있답니다. 관을 상하게 했으니까요. 그쵸? 상관경관. 그래서 그 다음에 신유대운이 왔어요. 아주 강한 금대운이 왔네요. 신유면은 기토 입장에서는 토생금이죠. 그러면 식신대운이네요. 식신대운이에요. 식신이 이렇게 강하게 위아래로 왔어요. 그러면 이 편관이 이렇게 많은, 관이 많은
이런 사주에서는 식신대운이면 식신제살이 돼서 이때도 잘 나갔겠죠. 신유대운도 잘 나가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임자대운을 봅시다. 40대 임자대운을 보면은 수기면은 이분 입장에선 재성이지요. 재성 중에서도 지금 정제예요. 정제가 위아래 간여지동으로 아주 힘있게 왔어요. 아주 꽤 많은 돈이 온 거죠. 아주 튼튼한 돈이 왔어요. 근데 임자대운이 왔는데 앞에서 보세요. 임수는 이 무토가 다 빨아들여 버렸고요. 겁재가. 이 자는 이 겁재가 가지고 있는 상관하고 합을 해서 수기를 만들어냈어요. 신자 수국으로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상관하고 정제가 합해져서 이 돈이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겁재가 부리는 이 상관, 불법적인 행위와 이 정제가 합해져서 돈의 규모가 더 커졌어요. 그러니까 이 겁재에게만 좋은 대운이겠죠. 이 좋은 돈 운이 이렇게 강하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앞에서 다 가로막아서 가로채기를 한 거예요. 인터셉트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개축대운이 왔어요. 이 개수도 기토 입장에서 보면 편재예요. 편재예요. 돈이 또 왔죠. 돈이 또 왔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개수를 어떻게 해요? 앞에 있는 겁재인 무토가 무게 합을 해버렸잖아요. 자기 걸로 가져가 버린 거예요. 무게 합으로. 그래서 무게합 화가 됐죠. 그쵸? 그래서 이 겁재는 무게합화해서 문서까지 얻게 됐네요. 돈으로 문서를 샀어요. 내 돈일 수도 있는데 이 무토가 앞에서 가로채서 내 돈을 가져가서 자기는 무게합화해서 화성분이 만들어져서 문서를 샀답니다. 그리고 축대운을 볼까요? 축은 여기 내 편재와 자축합으로 되지요. 그럼 자축합 토가 되지요. 자축합 토가 됐어요. 내 편재, 내 돈도 자축합해서 토가 됐어요. 원래는 돈이었는데 토가 됐다는 거는 비겁이 됐다는 얘기네요. 내 돈이 비겁이 됐다는 건 결국에는 비겁은 내 돈을 뺏어가는 거잖아요. 내 편재도 지금 토하고 합쳐져서 비겁이 돼서 오히려 내 돈이 남 좋은 일만 시켜버렸네요. 그쵸? 그 다음에 가빈 대운이 왔어요. 이제 그야말로 정관 대운이 왔죠. 강하게 왔네요. 정관 대운이. 이때 되면은 정관 대운이 오면은 살짝 무토가 위축이 좀 될 수 있죠. 갑인으로 강하게 왔죠. 그리고 인신충이 일어나죠. 이때 되면은 이분은 이 신금의 그런 사회 환경에서 살다가 인신충을 맞으면서 이분은 업종을 바꿀 수도 있고요. 이분의 사회 활동 어떤 그 활동 무대 자체가 180도 바뀔 수 있는 대운을 걷게 될 수도 있어요. 이때는 오히려 이 정관을 간목이 가져올 수는 있겠지요. 근데 가져와 봤자 돈이 아니라 명예죠. 그냥 명예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쵸? 무토는 조금 데미지를 입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살짝 겁재가 살짝 찌그러졌어요, 이때. 그리고 갑인 입장에서는 나에게는 정관이고 무토 겁재에게는 편관이니까 편관이 더
극이 심한 거죠. 편관이 더 힘들 수 있어요. 겁재가. 이제 을묘대운이 와요. 70대. 70대 을묘대운이 오면은 이제 반대 양상이 벌어지는 거죠. 을묘는 나에게 편관이 되고요. 겁재에게는 정관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겁재가 더 명예롭고 뭔가 타이틀을 가질 수 있는 시기고, 나에게는 편관의 시기이기 때문에 고난의 시기가 될 수 있어요. 살이 위아래로 이렇게 간여지동으로 왔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병진대운을 볼까요? 병진대운은 일단은 이분이 화가 인성이 없었어요. 극신약에서 인성이나 비겁은 아주 큰 도움이 되지요. 네. 그래서 화가 온다는 거는, 말년에 화가 온다는 건 아주 긍정적이에요. 일단은 이 정관이 잘 자라잖아요. 명예도 잘 자라고, 그러면은 관인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년에는 관인생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관인생의 삶은 조금 점잖고 조금 품위 있게 늙어갈 수 있는 그런 노년을 보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편재가 자진으로 해서 더 커져요. 수의 기운이 더 커지잖아요. 자일 때보다 수국이 형성이 되니까. 그래서 이 편재의 규모가 더 커져서 이때는 돈도 더 많이 벌 수 있는 대운으로 가지요. 근데 조금 많이 늦었죠. 80대에 그런 운을 온다는 게. 그 다음에 이제 90대 뭐 살아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내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편인이에요. 편인은 그야말로 도식하잖아요. 도식한다는 건 식신은 건강운이잖아요. 특히 나이 먹어서는 이게 건강운이라서 편인운이 오면 이 건강을 뒤집어 엎는다. 그러니까 아픈 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90세 이때 돌아가실 확률이 좀 많이 높겠죠. 그쵸? 그리고 이 산은 인사신에 걸리죠. 인사신에 걸리기 때문에 생은 이 대운에 마감이 될 거라고 예측이 된답니다. 이렇게 보니까 정말 겁재가 사주에 있으면 정말 힘들다는 거를 다른 분들이 좀 알아주셔야 돼요. 사주를 잘 모른다면 이분이 힘들다고 해도 이분이 왜 힘든지 정도를 알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겁재가 어마어마하다는 거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아셨으면 좋겠고요. 겁재 없는 사주가 얼마나 복이 있는 사주인지도 아시게 되셨을 거예요. 그리고 잠깐 상식으로 제가 지장간을 해자축만 해드렸죠. 겨울 대운인 해자축만 해드렸어요. 이번에는 봄 대운인 인묘진을 해드릴게요. 인묘진. 인월은 2월, 묘월은 3월, 진월은 4월이에요. 시기적으로 보면 2월은 굉장히 추워서 아직 겨울일 듯 하잖아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사주에서는 2월부터 봄으로 친답니다. 인신사에는 역마라 그랬죠? 역마고, 그 다음에 시작하는 살이니까, 그쵸? 여기가 시작하는 거니까 장생이고요. 그 다음에 묘는 왕지고요. 고는 고지, 환절기, 계절이 바뀌는 그 중간 역할을 해주는 생왕고에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역마는 분명히 지장간의 첫 자를 무로 시작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역마는 무로 시작해요. 그래서 인, 무, 병, 아이고 잠시만요. 병, 갑. 이 갑은 천간에 가면
이 인이 천간에 가면 나오는, 천간으로 가면 갑이잖아요. 제 마지막 성분은 인이 천간으로 갈 때의 모습이 나오고요. 이 가운데 병은 인월에 장생하는 성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인월에 장생을 하는 성분은 병화도 있지만 무토도 마찬가지로 인월에 장생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인월에는 무토와 병화 둘 다 새로 이제 막 기지개를 켜고 나오는 시점이에요. 얘네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조금 움직여 볼까 하는 시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월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게 천간으로 가는 갑이 온 거고요. 그 다음 묘는 왕지예요. 왕지는 순수하게 두 글자밖에 안 온다 그랬죠? 묘는 나무예요. 그야말로 나무기 때문에 갑을목 이렇게 딱 나무 두 개만 순수하게 온답니다. 나무 성분으로만 갑을. 그래서 묘갑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묘갑을. 인무병갑 묘갑을. 그 다음에 진은 진, 을, 개, 무예요. 이 을은 왜 여기 들어와 있냐면요. 진 다음에 이제 4월이잖아요. 4월부터는 이제 여름이에요. 여름을 준비하려면, 여름이 시작되려면 봄 성분인 을목, 봄 성분인 나무 성분을 집어 넣어야지 이제 여름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을목이 들어가야 돼요. 을목이 들어가야지 이제 여름이 시작이 된답니다. 을목은 봄의 성분이니까. 그리고 개수는 뭐냐면은 이 진토는 신자진 운동을 하잖아요. 신자진 운동을 하는데 신자진 운동의 마지막이죠. 그러면은 임수가 신자진 운동을 해서 진토 안에 들어가면 이게 사실은 원래는 임수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지장간으로는 음양이 바뀌어서 개수로 들어가게 된답니다. 네. 그래야지. 그리고 또 이제 수기가 신자진 수삼합이 끝나야지만 이 불이, 여름인 불이 밖으로 나올 수 있지. 수가 있으면은 불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나오는 순간에 꺼져버리잖아요. 그쵸? 꺼져버리기 때문에 수를 반드시 지장간 안에 땅속에 넣어놔 버려야지. 화가 이제 수 사라졌다. 우리 나가도 돼. 이제 우리 안 죽어. 하고 화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무토는 이게 천간으로 갈 때의 모습이라 그랬죠? 진토가 천간으로 가면 무토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외워두세요. 인무병갑 묘갑을 진을계무. 인무병갑 묘갑을 진을계무. 인무병갑 묘갑을 진을계무. 인무병갑 묘갑을 진을계무. 예, 오늘은 봄에 해당되는 임묘진월의 지장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네, 궁금한 거나 아니면은 꼭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문자 주시면은 제가 참고해서 거기에 관련된 주제로 강의를 짜보도록 많이 노력을 할게요.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문자도 좀 활용을 해주시면은 제가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고요. 네, 내일은 더 좋은 수업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